이 책은 어린이에게 꿈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힘썼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린이 세상을 밝힌 두 이야기꾼 방정환과 안데르센 이야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방정환.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꿈꿨던 방정환은 우리나라 최고의 이야기꾼이면서 우리의 친구예요. 이 세상 모든 것에 귀 기울이고 숨결을 깃들게 한 안데르센. 어린이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꿈과 환상을 심어준 안데르센은 어린이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이야기꾼이면서 우리의 친구예요. 방정환. 문 밖에 검정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기다리고 있네.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안데르센. 인생은 신의 손가락으로 쓰인 동화. 내 삶은 한편의 멋진 동화였어. 동화 만년 셔츠는 가난해서 입을 옷조차 없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창남이의 이야기예요. 어릴 때 가난해서 쌀을 꾸러 다녀도 씩씩하게 웃었던 방정환과 닮았지요. 방정환은 어두운 현실에서도 어린이가 당차게 살길 바랐어요. 창남이처럼 방정환처럼요. 동화 미운 아기 오리는 다른 오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긴 성장의 시간을 거쳐 백조가 된 아기 오리 이야기예요. 마치 불우한 환경을 딛고 작가가 된 안데르센과 닮았지요. 안데르센은 어린이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길 바랐어요. 하늘 높이 날아오른 오리처럼 안데르센처럼요. 어린이를 사랑한 이야기꾼. 이 책은 어린이에게 꿈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힘썼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린이를 사랑한 그들은 최고의 어린이 문학가이며 재미난 이야기꾼이었어요. 방정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방정환은 짓눌린 채 살아가는 어린이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린이가 당당하길 바랐던 방정환은 그 길을 찾으려고 어린이 인권운동가가 되었어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1805년 덴마크에서 태어났어요. 안데르센은 가엾은 어린이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린이가 행복하길 바랐던 안데르센은 그 답을 찾으려고 어린이 문학가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어린이를 귀한 존재,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빛나는 세상을 펼쳐주었어요. 아주 특별한 아이. 1816년 안데르센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이가 되었어요. 다정했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난 거예요. 어머니는 눈의 요정이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말했어요. 이제 오두막의 인형극은 멈췄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지요. 안데르센은 너무나 슬펐어요. 아빠는 눈의 요정을 따라서 차가운 얼음 왕국으로 갔나요? 안데르센은 혼자만의 극장에서 인형놀이를 했어요. 그러면 아빠 인형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안데르센, 걱정 말렴. 아빠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작은 새가 되어 내 가슴 속에서 살게. 우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하자꾸나. 그제야 안데르센은 환히 웃었어요. 안데르센은 들판을 뛰어다니고 나무와 꽃과 동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매일 밤 아빠 인형과 긴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물론 관객은 어머니였고요. 어느덧 안데르센은 슬픔을 이야기로 짓는 특별한 아이가 되었어요. 오늘은 어린이날, 영원한 우리의 날. 5월 첫날 어린이날이 밝으면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거리에는 예쁜 선전지가 뿌려지고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아 주세요. 내일을 위해 어린이를 살리자 라고 쓰인 깃발이 펄럭였어요. 와, 오늘은 어린이날. 최고 기쁜 날이다. 어린이가 제일이다. 신나게 뛰놀자. 아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힘찬 걸음으로 행진했어요. 방정환과 함께 손을 잡고 말이에요.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새 조선의 일꾼은 어린이, 새 나라의 주인공은 우리. 어깨동무한 아이들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어요. 아이들 웃음이 꽃처럼 피어났어요. 하늘에는 오색 풍선이 높이 떠오르고 아이들은 힘차게 소리쳤어요. 어린이 만세. 오늘은 어린이날, 영원한 우리의 날. 어린이 인권선언.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에 어린이를 위한 인권선언이 발표되었어요.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자는 외침이며
어린이 해방 선언이었죠. 이날 기념식장에서 울려 퍼진 어린이 인권 선언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선언이었어요. 1924년 국제 어린이 권리 선언이 발표된 것보다 앞서 나온 선언문이었어요. 어린이 인권 선언, 소년 운동의 선언 3가지 조건. 본 소년운동협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이 되는 5월 1일 오늘에 있어 고유히 생각하고 굳건히 결심한 끝에 감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많은 관심과 깊은 공감 그리고 협조하여 행동으로 옮기길 바라는 바이다. 1. 어린이를 관습적인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2. 어린이에게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금지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놀기에 충분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마련하라. 아이들은 결코 부모의 물건이 아니야. 그들은 오롯한 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특별한 한 사람으로 자랄 거야. 그러니 사랑과 정성 어린 지도가 필요해. 그날 방정환은 또 다른 꿈을 품었어요. 아이들의 동무가 되어 그들의 내일을 밝히기로 말이에요. 그 당시 아이들은 애놈, 애새끼, 애녀석 같은 말로 낮춰 불렸어요. 아이들도 어른처럼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하찮게 부르지 말고 늙은이, 젊은이처럼 대등하게 어린이라고 부릅시다. 방정환은 사람들의 낡은 생각을 깨트리려고 했어요. 안데르센의 노력에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희곡이 형편없다고, 문법이 엉망이고 철자가 틀렸다고 혀를 찼어요. 모든 처음은 어설퍼. 그러니 쉽게 물러서면 안 돼. 안데르센은 희곡을 다시 써서 코펜하겐 왕립극장으로 보냈어요. 안데르센은 어린이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어주고 싶었어요. 참 어이없군. 애들을 위해 통화를 쓴다고? 그런 게 왜 필요하지? 아이들 책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라고 가르치는 책이어야 해.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안데르센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어린이를 위한 동화는 꼭 필요해. 난 동화를 쓸 거야. 옛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동화 말이야. 인물 그림책 시리즈 다른 시선 특별한 인물의 첫 권.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의미 있는 인물 그림책. 어린이의 영원한 친구 방정환과 안데르센이 출간되었다. 별빛 책방은 다른 시선 특별한 인물 시리즈 첫 권을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인 방정환과 안데르센 이야기로 꾸리고 어린이날에 맞춰 세상에 내놓았다.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만든 두 인물을 소개하는 이 시리즈는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림책으로 접근했다. 또한 인물을 설명하는 식의 구성이 아니라 인물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이야기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멀리 있는 인물이 아니라 가까이 느껴지도록 방정환과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부터 풀어낸 것도 눈에 띈다. 그리고 이룬 업적이나 명성에만 치중하지 않고 인물의 내적 갈등, 노력과 실패 등이 펼쳐지며 서사에 집중한 전개는 문학적 미덕까지 갖추었다. 앞으로 다른 시선 특별한 인물 시리즈는 장영실과 토머스 에디슨, 안중근과 넬슨 만델라, 주시경과 호머 헐버트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어린이 세상을 밝힌 두 이야기꾼, 방정환과 안데르센 이야기. 이 그림책은 방정환과 안데르센에게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어린이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의 삶을 비교하며 들려주는 새로운 형식의 인물 논픽션이다. 방정환이 살았던 때엔 아이들을 애놈, 애새끼, 애녀석 같은 말로 낮춰 부르기 일쑤였다. 이런 아이들에게 방정환은 어린이라는 말과 어린이날을 선물한 어린이 인권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였다. 안데르센은 당시 창작 동화 쓰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인어공주, 눈의 여왕, 벌거벗은 임금님, 미운 아기 오리 등 수많은 명작을 남겨 지금까지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그의 이름을 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은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며
여전히 안데르센과 그의 작품을 기리고 있다. 이처럼 이 그림책에는 어린이 세상을 밝힌 방정환과 안데르센 이야기가 살뜰히 담겨 있다. 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처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어린이를 어른이 되기 전 미성숙한 상태로 봤던 당시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서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을 쏟았던 방정환과 안데르센은 어린이 세상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줬다. 이 책에서 그 문은 이야기로 시작한다. 방정환이 어린이 잡지를 만든 이야기, 안데르센이 더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 어린이에게 필요한 건 존중과 더불어 이야기임을 말하고 있다. 이야기는 죽지 않고 영원하니 지금까지 방정환과 안데르센이 어린들의 좋은 친구이자 영원한 친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